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번 이제 교시에 이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피부 관리사로서 갖추어야 할 자세, 복장, 이런 매너적인 부분을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활동지로 여러분들에게 피부 관리사로서 갖추어야 될 자세와 복장에 대한 사진과 함께 우리가 피부 관리사가 된다면 어떻게 관리사로서 갖춰야 될 자세와 태도와 복장들이 있을까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조사해서 작성하게 하는 활동지를 올려두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활동지 되게 많으시죠? 거의 뭐 이제 수업 1시간마다 활동지를 제가 드릴 건데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이용해서 작성을 해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등교 계약하는 날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다 이렇게 넣어 두시면 선생님이 한번 일괄 수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정에서 우리가 최대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과제를 선정해서 내도록 할 테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렇게 우리가 피부 관리사로서 갖춰야 될 어떤 태도라든지 소양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기본적으로 고객이 왔을 때, 고객이 어떤 피부 관리실로 이제 오셨을 때 해야 되는 제일 첫 번째 단계, 바로 피부 분석입니다. 빠밤. 네, 피부 분석은 말 그대로 내 피부 타입이 어떤 피부 타입인가 그거를 알 수 있는 것을 바로 피부 분석이라고 합니다. 피부 분석은 고객의 앞면 또는 전신을 대상으로 피부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 피부 분석은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하는 것, 견진법. 볼견자를 써서 견진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가 우리가 실제 만져봤을 때의 느낌, 어떤 촉감이라든지 그런 거칠음, 이런 것들을 이제 만져보았을 때 할 수 있는 촉진법. 그 다음에 고객이 어떠한 생활 태도를 갖고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묻고 답해서 하는 문진법. 그 다음에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요즘에는 기기를 활용한 피부 분석 기기를 이용한 피부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피부를 분석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내 피부가 모공이 넓고 피지 분비량이 많은 지성인데, 그러면은 피부 지성에 맞는 제품을 쓰셔야 됩니다. 근데 건성은 어떻습니까? 모공이 좁고 피지 분비량이 적어요. 나는 지성인데 건성에 대한 제품을 쓴다든지 이런 것들은 나하고 맞지 않는 제품을 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피부 관리를 하기 위함은 내 손이나 화장품을 이용해 가지고 고객이 피부를 관리를 해드리는데 올바르지 않는 방법으로 맞지 않는 화장품을 쓰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피부 유형을, 내 피부가 어떤 타입인지, 이 고객이 어떤 타입인지 알고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한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피부 분석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피부를 세안한 상태, 클렌징을 한 상태에 아주 내추럴한 상태에서 피부 분석을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피부 분석의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장에서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번에 의무 검정을 미용사 피부 국가 자격증을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부 미용사 국가 자격증에는 저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모델을 화장을 다 시킨 상태에서 피부 분석을 해요. 그럼 선생님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첫 스타트가 이제 클렌징을 이제 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 분석을 먼저 하게 되는 건데 화장은 다 돼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바로 시험장에서는 아예 콕 집어서 오늘의 피부 타입은 이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답을 알려주진 않아요. 이 피부 타입이 지성입니다, 중성입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 피부의 T존, 이마와 코 부위에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러면 어떤 피부 타입일까? 여러분들이 이제 맞춰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유존, 뭐 요즘엔 V존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피부에는 이런 타입을 갖고 있다.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러면 어떤 피부 타입인가? 목 부위는 어떤 것인가?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부위를 구분을 하셔가지고 T존과 U존과 목 부위의 피부 특성을 알려줍니다. 피부 특성을 알려주면은 그 특성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오늘 시험 과제는 T존에는 어떤 피부다, U존에는 어떤 피부다, 목 부위는 어떤 피부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피부 분석을 정말 정확하게 하시는 게 중요하시겠죠. 그죠? 그러면 피부 유형 분석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제일 좋은 피부 타입, 이거는 우리가 결국에는 이 피부로 가기 위한 거죠. 바로 노멀 스킨, 정상 피부, 중성 피부라고도 합니다. 중성 피부라고도 하는데, 이 피부는 아주 이상적인 피부 타입이에요. 너무나도 좋은 피부 타입. 근데 이 피부 타입은 누구나 다 꿈꾸는 피부죠. 그래서 피부에는 모공과 항공이 있는데, 모공은 말 그대로 피지가 나오는 구멍, 항공은 우리가 더웠을 때 땀 흘리면은 이 땀이 나는, 물이 흐르는 항공.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수분의 밸런스를 맞추라는 거는 이 항공과 모공, 유분과 수분이 적절히 믹싱이 되어 있어야지만 아주 반들반들한, 반들반들한 피부 상태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밸런스가 잘 맞춰진 단계가 정상 피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상 피부는 피부결이 섬세하고 촉촉하고 매끄럽고 피부 탄력도 좋고 피부에 아주 좋은 부분을 다 갖추고 있는 상태를 바로 정상 피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피부 타입이듯이 정상 피부로 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드라이 스킨. 드라이 스킨은 건성 피부입니다. 건성 피부. 그래서 이거는 조금 얼굴을 떼요. 당기죠. 세안을 했을 때도 이 당김이 또 심하고, 그리고 평소에 생활하는데도 당김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모공이 좁은 편이죠. 그리고 섬세하고 피부결이 얇은 경우도 되게 많고, 너무 건조하면은 갈라지거나 트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유분이 아무래도 많이 배출되는 피부가 아니기 때문에 피부에 윤기가 없습니다. 이러한 피부들은 나중에 노화가 진행이 되면은 피부에 잔주름을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지성 피부, 오일리 스킨. 지금 뭐 청소년기 여러분들한테 아주 대다수의 고민이 될 수 있는 피부 타입인데, 지성 피부는 피지 분비가 왕성합니다. 그래서 모공이 넓어 보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피지 분비량이 많은 부위가 보통 뭐 T존이라고 하는데, 요 코 부위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모공이 좀 보이면서 뭐 어떤 친구들은 손으로도 막 이렇게 피지를 짤고 하시는데, 그런 피부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깨끗한 손으로 뭐 면봉이라든지 콤에 들어가는 도구를 사용해서 잘라내셔야지, 실제 손으로 꾹꾹 잘라내면은 오히려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지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피부 조직은 좀 두껍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굵은 주름은 형성되지만 건성 피부처럼 잔주름, 자글자글한 느낌의 주름을 형성되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피부 타입마다 조금 틀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지성 피부가 지속이 돼버리면, 그리고 더 심해지면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크네, 바로 여드름 피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 피부는 피지를 억제하는 관리를 많이 해주셔야 되고, 피지 분비량이 많아서 여드름까지 가게 되면은 어떤 곱는 시점, 붉어지는 시점, 요때부터 아주 위생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 함부로 손으로 짜내거나 하는 행동은 금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컴비네이션 스킨케에서 지성과 건성, 아니면 정상과 건성, 이 어떤 두 가지 피부 타입을 이상을 갖고 있는 거를 바로 복합성이라고 합니다. 거의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이런 정도는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T존은 지성,
유저는 건성 이런 경우가 많고 건성이 심해지면은 예민한 피부로 갈 수 있습니다. 민감한 피부로도 갈 수 있고 그리고 지성 피부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성이 심해지면 여드름으로도 갈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피부의 유형이 형성될 수 있다. 여러분들이 국시에서도 피부 분석부 나온다면은 올 스킨 타입 기본적으로 한 가지 피부 타입으로 나오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보통 뭐 두 가지 목 부위까지 있으니까 한 세 가지 피부 타입이 형성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분석표를 작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감성 스킨이라고 해서 센시티브 스킨. 요거는 결국에는 건성이 심해지면은 피부에 어떤 약산성 보호막인 하이드로리피드막이 이제 무너져서 피부가 쉽게 붉어지고 홍반이라든지 수포, 이런 알러지 반응이 생기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실제 사우나라든지 아니면은 요즘에 햇빛 알러지라는 그런 것도 있는데 너무 자외선이 강한 곳에 장시간 이제 노출이 되어 있으면은 피부가 이제 쉽게 붉어지고 달아올라서 조금 따갑다든지 그러한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혈관 확장 투입입니다. 코프로드 스킨이라고 해서 실제 여러분들 뭐 코 팽 풀고 막 코 막 뜯고 이렇게 하면은 요 코 쪽이 살짝 피부를 당겨 보면은 이 피부에 실피선이 도드라져 있는 걸 보실 겁니다. 그리고 피부의 얇은 부위에 이렇게 피부를 당겨 보면은 피부가 하얗신 분들은 또 실피선이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피부가 얇은 경우도 있지만은 모세혈관 자체가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과정에서 원 상태로 돌아가지 못하고 늘어진 상태를 바로 모세혈관 확장 피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피부들은 민감성 피부와 같이 어떤 자극이 조금 적은 화장품을 쓰시고 피부 관리를 할 때도 아주 조금 약하게 이제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여드름 피부가 있습니다. 여드름 피부가 있는데 여드름 피부는 말 그대로 지성 피부가 심해져 가지고 여드름 피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피부결이 대체적으로 거칠고 심한 경우는 여드름의 어떤 염증이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흉터가 생겨서 피부가 울퉁불퉁하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피부 안에 뭔가 하얀 게 들어있는데 당겨보면은 짜지지는 않는데 하얀 게 있는 것은 이제 면포라고 해서 화이트 코메도라고 하고요. 요것이 이제 많이 커져가지고 짜내게 되는 상황이 오면은 이 짜낸 부위와 공기와 밀접이 되면서 산화가 됩니다. 산화. 그래서 피부 표면에 까맣게 거뭇거뭇해지는 상황을 바로 블랙헤드, 블랙 코메도라고 부르죠. 이럴 때는 자꾸 짜낸다고 보면은 모공이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세안제 아니면은 자극이 적은 어떤 디클렌징 젤을 써서 피부 표면을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심해지면 붉어지고 튀어나오고 뭐 염증이 되어서 고름이 되고 이런 상태가 있고 피부가 막 아플 정도가 되면은 실제 병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크네 피부가 있고요. 그리고 요즘엔 뭐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지만 피부가 건조해져서 막 가려움이 동반되는 피부가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토피입니다. 아토피는 유전적인 원인이 높아요. 유전적인 원인 높고 뭐 알러지 비염이라든지 뭐 이런 어린이들한테도 발생이 되고 특히 요즘에는 또 새집 증후군이라고 해서 뭐 좀 새로 신축되는 뭐 집, 뭐 아파트 이런 데서 이제 어떤 밀폐된 공간에서 그 어떤 환경 호르몬들이 나와가지고 피부에 알러지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막을 수 없는 바로 노화 피부가 있습니다. 노화 피부가 있는데 그 노화 피부는 이제 에이징 스킨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우리가 20대 한 25세 중반에 넘어가면서 피부 노화는 시작은 됩니다. 아주 근데 천천히 이제 노화가 되겠죠. 노화가 돼서 뭐 얼굴에 탄력성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피부에 윤기가 없는 어떤 좀 건성 피부로 가는 그래서 피부가 까칠하면서
가색소 질환, 그러니까 기미가 이제 올라올 수도 있는 겁니다. 피부가 두껍고 윤기가 있으면 여러분들 흑인 보시면 피부가 까마시고 또 피부가 두꺼워요. 이런 사람은 기미가 없습니다. 근데 백인들 보면은 피부가 되게 얇으면서 붉은증도 있고 기미가 많이 보이는 걸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가지면은 과색소 질환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여성분들은 어떤 임신이라는 과정을 겪으면서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면 또 기미라는 과색소 질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피부 타입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 PPT 자료는 제가 보고도 이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하지만 학습 자료실에 제가 같이 영상과 함께 탑재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읽어보시고 또 활동 자료지 할 때 보시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탑재해 놓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렇게 피부의 타입, 그거에 대한 유형들을 구분을 하시면은 이제는 이제 분석표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아마 저희가 그 등교계약 하지 않는 전에 제가 학교 홈페이지 통해 가지고 과제를 한번 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피부 분석표, 국가 자격증의 첫 단계인 피부 분석표 작성하기. 빠밤. 네. 이 피부 분석표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피부 분석표는 실제 이제 샵에서 오시면은 아주 그 피부 관리실 환경이 분위기가 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정돈이 되면서 또 피부 관리사는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친절한 태도로 그리고 은은한 조명에 편안한 상태에서 피부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생활 보호 차원으로서 어떤 그 한 공간을 마련해 두셔가지고 고객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을 하면서 피부 분석을 하면은 아주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겠지요. 근데 국가자격증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실제 피부 유형을 어떤 피부 타입이라고 알려주면서 여러분들이 이게 건성인지 지성인지 중성인지 그거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이 나오면은 복합성인지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가지고 피부 분석을 이제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러면 제가 탑재해 놓은 여러분들 피부 분석표를 같이 한번 보실까요? 지금 피부 분석표를 보시면 같이 이제 열었나요? 옆에 제가 놔뒀거든요. 그 피부 타입별 특징을 제가 설명해 놨습니다. 건성일 경우, 지성일 경우, 그 다음에 중성일 경우. 그래서 그 관리계획 차트는 피부 타입별로 다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섞어서 잘 작성할 수 있도록 예시문도 놔뒀습니다. 그러면 이 관리계획 차트를 보시면은요, 관리 목적 및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이 피부 타입이 건성이다, 지성이다, 중성이다, 아니면은 지성인데 여기도 지성인데 건성이다, 이런 부위별에 따라서 피부가 어떤 피부 타입이다 딱 확정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분석표 작성할 때 이 사람은 이런 피부 타입이기 때문에 이런 관리 목적을 갖고 이렇게 좋아지게끔 만들어야겠다라는 걸 작성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타입별로도 목적이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클렌징은 어디에 체크할 것인가. 실제 우리가 현장에 가시면은 클렌징 오일도 쓸 수 있고 클렌징 크림도 쓸 수도 있고 밀크 로션 타입도 쓸 수 있고 젤 타입도 쓸 수 있습니다. 피부 타입은 여러 가지가 있듯이 이 클렌징도 제품을 어떻게 기초 제품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피부의 사용감이 틀려져요. 제품의 사용감. 그러면은 오일은 어때요? 오일은 약간 조금 무겁고 요즘 천연재료는 가벼운 것도 있지만은 그리고 건성 피부에 참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에 크림 타입은 어때요? 무겁고 화장이 많은 경우에도 잘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보통 사람들이 가볍게 지울 수 있는 게 밀크 로션 타입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지성 피부에 오일기가 많고 이런 분들은 산뜻하게 젤 타입을 쓰시는데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지만 화장품의 특성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지정된 제품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국시에는 우리가 쓰는 제품이 밀크 로션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밀크 로션 타입에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딥클렌징은 그날 당일 지정입니다. 우리가 네 가지 피부의 그 딥클렌징을 배우지만 이 네 가지 중에 지정된 거를 시험장에서 지정된 거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배우기는 다 배우지만 지정된 거를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매뉴얼 테크닉은 손으로 하는 피부 관리. 여러분들 알고 있는 마사지를 하는데 마사지는 오일과 크림이 있지만은 국시에서는 크림 타입을 사용하십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현장 가시면 산뜻하게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크림을 쓰지만 많이 건성이신 분들은 오일 타입의 제품을 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시에서는 무조건 크림의 체크. 팩도 있는데 팩은 T존, U존, 목 부위 크림 타입의 팩을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어떤 피부 타입이 시험에 나오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건정이냐 정정건이냐 이렇게 구분이 딱 되면은 그것에 맞게끔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객 관리 계획은 보통 피부가 4주차 그러니까 한 달에 대한 계획을 하거든요. 그래서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에 대한 클렌징, 딥클렌징, 매뉴얼 테크닉, 팩, 그 다음에 마스크까지 다 하셔가지고 영양크림까지 뭘 바른다. 뭐 건성이면은 영양크림, 지성이면 수분크림 바른다. T존, U존의 딥클렌징을 뭘 한다. 이렇게 구분 관리를 하셔가지고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가관리 조언. 아무리 피부관리실에서 일주일에 한 번이든 일주일에 두 번이든 관리를 잘 해도 집에서 관리실에서 받았던 것처럼 체계적으로 하지 못한다면은 또 피부가 엉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피부에 맞는 홈케어 집에서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셔가지고 시험장에서 내셔야 되는데 이것은 분석표 작성 시간은 15분을 줘요. 국시에서는 15분을 주는 10분을 줍니다. 10분을 주는데 그 10분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은 피부 분석을 하시고 아마 시험장에 있는 감독관들은 여러분들의 복장 상태를 딱 스캐닝을 하셔가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감점 사유를 다 작성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복장이 완벽한 상태에서 피부 분석을 하시면 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현장 가셨을 때는 진짜 이 사람 피부에 맞는 거를 이제 얘기해 주시면서 또 집에서는 이렇게 해라고 또 자가 관리 조언, 어드바이스를 통해 가지고 신뢰도가 높은 피부 관리사로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국가 자격증의 실기시험 문제 그 중에 첫 단계인 피부 분석표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분석이 끝나고 나서 클렌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업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